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유동성, 돈이 풀렸다는데 왜 내 알트코인은 아직도 안 가고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스위스에 있는 암호화폐 은행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무려 100만 개가 감소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누가 샀는지,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어떤 뭐 증권, 뭐 ETF를 사지 않는 이상 누가 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상장사가 아니든지 뭐 보고 의무가 없든지 아니면 어디 뭐 개발도상국에서 저기 부탄이었습니까? 2019년도부터 비트코인 수력으로 채굴을 했는데 그거 한참 지나서 실은 뭐 갑자기 국가 순위 4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왜 살까요? 국가에서, 뭐 기관에서. 우린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부를 비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된 거고 또 미국에서 치고 나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지금 포모가 불고 있어요. 우리만 뒤처지면 안 돼. 우리만 나중에 가면 우리는 비트코인 누구는 1억에 샀다는데 누구는 2억에 산다는데 나는 3억에 살 순 없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프락사스 캐피털 여기 이더리움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같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더리움 13,771개를 매수했다. 뭐 이제 바이낸스에서 출금했다면 이제 본인 지갑 주소로 이제 뺐겠죠. 근데요, 뭐 가격이 재미가 없으면 이런 웬만한 호재 같은 거에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격 조정할 때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자, 젠타리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이더리움 위에다가 3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토큰화해서 올려놨다.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부동산 토큰화 프로토콜과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토큰으로 해서 어디 위에 올렸다? 이더리움 위에서 올려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다, 기관이다, 어떤 대형 상장하는 회사들이 이더리움 사는 이유는 부를 비축하는 거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자 하는 수익 그 욕구 있죠. 포모 이더리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전 큰 게 실제 쓰려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이더리움이란 플랫폼 위에서 뭔가를 해야 되려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좀 쟁여놓고 있어야겠죠. 이게 저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차이다. 뭐 비트코인을 쟁여놓지 그거 가지고 뭘 하려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히 쓰일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말고 이미 검증이 된 것들, 이미 쓰고 있는 것들, 심지어 누가 쓰고 있냐가 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전 알트코인 투자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양보를 해도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관심이 있다면 각 분야별로 대장주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혁신은 이제 그 결국 알트코인 이런 그 기술에서 나오거든요. 뭐 자산 토큰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디파이, 뭐 결제, 송금 이게 뭐 비슷하게 다 뭐 이제 솔라나는 뭐 밈코인도 잘하고 뭐 디파이도 잘하고 자산 토큰화도 할 수 있어요. 솔라나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특화된 프로토콜도 되게 많아요. AI에 특화된 AI 내에서도 섹터가 많이 나뉩니다. 밈코인 하다못해 밈코인을 해도 밈코인의 대장주를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그게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도지코인이 되겠죠. 자, 베이스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 레이어 2, 그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도지코인, 뭐 코인베이스 XRP를 출시했다. 자, 이것들 모두 ERC20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ERC20이면 이것 역시도 어디 위에 얹혔다? 이더리움 위에 얹힌 토큰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CB가 붙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놓은 것을 또 이제 그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를 한번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담보에 담보를 잡히고 담보에 담보 대출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리스테이킹 토큰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대출, 누군가는 대출에 대한 수요, 누구는 이걸 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겠죠. 이거 가지고 또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2의 연속이 되겠죠. 이게 실제 풀린 돈보다 뭐 코인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금융 시장에서도 더 많은 돈이 순식간에 풀릴 수 있는 이제 통화 이제 속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활발하게 오르면 가격에 거품이 당연히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사이클이 나옵니다. 아직은 탐욕을 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어찌됐건 이런 데서 이렇게 담보로 받아주는 뭐 도지다, XRP다, 뭐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이런 코인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막 불길이 막 솟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얼트코인 데일리, 뭐 벤자민 코엔, 뭐 크리스 딕슨, 뭐 어쩌고 저쩌고들 뭐 나름 유명한 친구들 여기 다 이제 조회수를 합쳤는데요. 이게 21년도에 엄청나게 불기둥이 솟았고 이제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24년 10월, 11월, 그 11월, 12월이죠. 그때 또 이제 한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빨간색으로 어떤 코인의 가격 차트를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근데 한눈에 딱 보시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땡땡 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나타낸 겁니다. 이 조회수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어떤 코인이다? 도지코인의 가격입니다. 일반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요. 유튜브의 조회수로도 알 수 있고 이것이 도지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를 로그 함수 형식으로 그 하얀색,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얼추 지금 올라가는 이게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코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도지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개미 투자자들은 이때 아마 흥분을 하고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도지코인의 가격 뭐 한때 여기 이제 작년 말이었죠. 678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RSI가 90이 넘었는데 이게 막 4주, 5주, 6주 연속 가면서 제가 이것 봐라. 이거 신기하다. 이게 굉장한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90이 넘어서 이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쭉 하락을 했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죠. 현재의 RSI는 41 수준입니다. 뭘로 보나 도지코인 가격이 이전 대비 최고점 이제 그 작년 12월 초 대비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60%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가격 재미없죠. 일반인들은 코인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최근에 뭐 이 얘기도 제 동생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샤프링크라고 이제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그 이제 그 스트래터지가 있다면 그냥 비트코인 뭐 아무따 계속 빚으로 사고 있죠. 이더리움계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지금 꿈꾸는 기업이 지금 이 샤프링크예요.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 전 세계 상장 회사 중에서 이더리움을 내가 가장 많이 들고 가겠다. 이것을 실제 목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막 이런 회사가 이제 출연을 한 거죠. 현실은 아직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것도 저번에 제 동생이 실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ISM 지수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게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사실 비슷한 용어, 같은 용어고요. 5월 달에 제조업 부문의 PMI가 48.5. 굉장히 50 이하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48이랍니다. 48.5죠. 서비스업은 그래도 좀 낮거든요. 51.6이었는데 5월 달에 다시 또 50 이하로 또 하락합니다. 작년 6월 달 이후로 서비스도 처음으로 지금 수축 국면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기 전에 한번 근본적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미국의 ISM 지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우리가 지금 이거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요, 실은 우리의 선택지는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시고 원화채굴 하셨다가 바이 더 딥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그냥 존버를 하든지, 그것도 다 싫으면 정말 이 시장을 보기 싫다면서 떠나시든지, 우리에게 선택지는 사실 이 중에서 결국은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투자가 근데 뭘까요? 투자의 비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우량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바이 더 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근데요, 살 빼는 비결, 다이어트의 또 비결은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적게 드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최대한 공복 기간을 늘려가고요. 자,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 밤에 야식을 안 먹고요. 이거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게 항상 뭐 안 하고 싶은 건지 못 한다라고 핑계를 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다이어트랑 투자랑 결국 저는 비슷하다라고 당연히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걸 보면 성공 투자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지식만 많다고 혹은 운이 맞았다라고 저는 성공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요, 결국에는 성공 투자,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인생이 내 삶의 궤적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쉬우면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궤적을 만들어낸다, 공포를 극복한다, 탐욕을 절제한다. 우리의 본능에 맞는 게 쉽겠죠. 그냥 자고 싶고 늦게 야식 먹고 싶고 운동은 하기 싫고 이게 쉬운 거겠죠. 본능을 뚫고 무슨 뭐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훈련이 아마 필요할 것이다. 근데 실은 코인 투자 뭐 투자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리딩방에 들어가지 않는 한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 저는 이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클에서 얼마 전에 IPO 했죠. 11억 달러를 조달했다. 공모가가 24, 25달러, 27달러에서 뭐 31달러까지 늘었다. 그 다음에 뭐 초과 총약 25배 이상 뭐 나름 주식이 잘 팔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클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13년 10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제레미 얼레어 CEO, 션 네빌, 이 두 분 중에 제레미 얼레어를 제가 15년도에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익십 당했습니다. 이메일.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미국 외에는 잘 이렇게 오시질 않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15년 4월 달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서클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C 라운드에서 이게 우리 돈 한 700억 정도 됩니다. 18년 5월 달에는 이때 처음부터 서클이요, USDC 발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 지갑 만들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냥 비트코인 판매하는 그런, 제가 볼 땐 좀 시덥지 않은 그냥 그런 핀테크 회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킨 거죠. 블랙락이나 코인베이스 등에서 18년 5월 달에 서클에 11억 달러를 이때 투자를 합니다. 이제 USDC를 이때 이후로 발행을 했고요. 22년 4월 달에도 이때도 다 하락장 아닙니까?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서클에 4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팩트입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왜 이렇게 하락장에 뭐 조 단위로 수천억 단위로 투자를 했을까요? 블랙락이, 피델리티가 이거 뭐 그 충동적으로 우연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IPO로 또 11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죠. 조금 서클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몸값을 더 이렇게 크게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좋은 일이죠. 서클이 잘 돼야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USDC를 찍어내겠죠. 전 세계 달러를 뿌리겠죠. 유동성이 많아지면 어찌됐건 코인은 더 오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비트코인 7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겠다. bad is good이죠. 나쁜 소식이 왜 이제 미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미 연준에서 금리나 확률을 할 것이다. 금리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뭐 지난 2년, 3년 계속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는 우리가 뭐 땡땡 연예인 기사, 스포츠 뉴스 기사 뭐 그런 수준이라 보여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그 타이밍과 횟수를 맞춘다?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미 연준의 이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준의 위원들이 맞출 확률이 50%가 될까 말까 한답니다. 실제로 맨날 뭐 데이터를 보면서 뭐 결정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매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틀린 거예요. 이거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금리 낮추겠지. 뭐 하반기 언젠가 하겠지.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냥 사고 싶은 코인을 꾸준히 모으시는 게 그냥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야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 뭐 이렇게 도달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향후 2달간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는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다. 이게 뭐 내러티브 같아요. 불확실성 자체를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뭐 일종의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연준에서 뭐 금리를 내릴지 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를 5월달에 동결을 시킨 것도 실업률 이거 불안한데 인플레이션 아직 물가 제대로 안 잡혔는데 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니까 위험 자산으로 돈이 흘러들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올랐죠. 노란색 이미 올랐고 그러면 비트코인 오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트코인 7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1만 달러 갔다 지금 뭐 10만 한 4천 달러 전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질문은 그럼 이건 거죠. 유동성은 급증했는데 왜 알트코인으로 돈이 아직 안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올 3월달 기사인데요. 83%의 올해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살 것이다. 돈을 할당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기관들은 비트코인만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냥 뭐 비트건, 이더건, 뭐 XRP건 관심이 정말 1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돈이 풀려도 문제 글로벌 M2만 보시면 맹점이 뭐냐. 돈은 늘어났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었는데 이게 시중은행으로 메인 스트리트로 돈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미국의 MMF 그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잔뜩 쌓였어요. 최근 2년, 3년, 5년간 가장 최고 수준의 돈이 그때 7 트릴리언 달러, 7T 달러, 수천조 원 거의 어마어마한 경에 가까운 돈이요. MMF 마켓에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아직 금리가 높은 편이죠. 거기 그냥 파킹만 해놓고 수시 입출금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받으면서 뭔가 돈을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 불확실하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퀴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이 할아버지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합의를 언제 하냐? 어떤 식으로 하냐? 관세가 몇 %가 되냐? 요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시장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알트 시즌의 타이밍, 뭐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 타이밍, 지금 트럼프 할아버지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코인의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보나 코인베이스 앱 순위 뭐 말씀드렸죠. 뭐 그때 한 380인가 했던 것 같아요. 도지코인의 가격을 보나 관세 불확실성 뭐 아직도 뭐 안개 속이죠. 뭐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자꾸 뒤로만 미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뭐 지금 섣불리 내렸다 무슨 욕을 또 먹을지 모르죠.
ISM 지수, PMI 지수가 다시 또 50 이하로 또 떨어진 거예요. 비트코인 더미넌스 지금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돈은 비트코인에만 몰리고 있어요. 친코인 법이 통과 안 됐고 계속 뭐 서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뭐 계류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분류에 대한 기준이 아직 100% 명확하지 않아요. 당연히 알트코인 현물 ETF, 뭐 크립토 지수 ETF 지금 승인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뭘로 보나 지금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장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조지 소로스인데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 좋은 투자자, 제가 뭐 이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합니다. 이분은 이제 양날의 검 평가를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엄청납니다. 어찌됐건 투자자로서만 보자는 거죠. 좋은 투자자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조지 소로스 같은 큰 투자자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고 교훈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일까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땐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 내 오름, 내 자존심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경제학자다, 뭐 교수님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목표가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틀렸는 걸 뻔히 아는데도 주장하신다면 저는 투자가 안 맞으실 수 있다라고 정말로 봅니다. 생각보다 전 이런 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제가 뭐 요즘 드는 생각이 이거죠. 뭐 저도 지루하고요. 좋은 투자는 뭐다? 원래 지루한 것이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재밌다면 돈 벌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 것이다. 도파민 투자를 여전히 선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형 투자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보니까 나만 지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기회는 여전히 아주 큰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왜 누구는 불평, 불만, 핑계, 조롱할까요? 이런 시간도 실은 저는 아까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리바바 마인 회장 제가 자주 가져왔지만 가장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전 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입니다. 일반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비로소 믿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만 원이 넘어도요.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앞으로도 안 믿겠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정말 막 부지런히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투자도 그렇잖아요. 뭘 열심히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뭐 대응을 한다고 하시고 뭘 밑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았다가 어디 얼마에서 이게 이제 뭐 잘 맞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좀 타고난 과가 아니신데 열심히 노력을 안 하셨는데도 그렇게 열심히만 하시면 저는 글쎄요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코인을 시장을 믿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앞에 떡하니 보여줘야 그제서야 믿거나 심지어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늦은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지금 예전에 제가 처음 뭐 왔을 때 20만 원, 30만 원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미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런 성공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에요. 이게 쉽게 주어지겠냐라는 거죠.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이 믿음을 갖추면요. 뿌옇던 게 아마도 깨끗하게 보이실 겁니다.
대다수의 지금 우량 코인도 아까 도지코인 보셨죠? 지금 마이너스 60% 미칩니다. 그때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과 같은 때가 뭐냐면요. 내가 가졌던 도지코인 처음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지금 진짜였냐 아니었냐 이제 바로미터예요. 이게 시금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믿음이요. 버틸 수 있는 믿음이고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믿음이고 나중까지 오를 때까지 또 참을 수 있는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견디는 지금 지루함은 사실 매우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